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실무 협상을 오는 5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협상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만날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다만 만남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이 오는 4일 예비 접촉을 하고 다음 날인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 측 대표들은 실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장소는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8개월 만이며 6월 말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실무협상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올 전망입니다. 김명길 대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So I think John really should take a look at how badly they've done in the past and maybe a new method would be very good.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북한에 처음엔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실무협상에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제재 완화를 요구했던 북한이 최근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집중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던 북한 측에 어떤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미북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죠. 이 전문가들은 미국은 이미 북한에 수없이 많은 안전보장 약속을 해왔다며 어떤 조치도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재 완화만을 받아내는 게 북한의 속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이미 여러 차례 체제 보장을 약속했지만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미한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포함해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 보장 범위까지 확대 정의하고 있다면서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North Korea seems to have a more expansive definition. They would likely advocate that it includes physical steps by the U.S., such as reduction of U.S. forces, abrogation of the bilateral treaty with South Korea, or ending the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over South Korea and Japan. 과거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속내를 예단하지 말고 그들이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portant to go in with a menu of things that could be agreed to if the North Koreans ask them. But I would not go in and give them things that they haven't asked for or indicate that they don't really want. 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be a little patient.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과거 북한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충돌 시 가용될 전술, 전략자산 철폐 등을 적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이 제거되면 미국과의 군비 통제 합의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안전보장 자체가 외부의 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더 이상 적대 국가로 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은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허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며 결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편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거듭 요구한 것은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 북한의 초조함도 반영됐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내민 조건을 빨리 수용해 협상에 나오라는 일종의 압박이지만 실제 협상에 임하지 않았던 것은 북한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는 김 대사의 발언은 앞선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보다 실무 협상에 비중을 두고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만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지 않을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북한이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며 특히 2번이나 개장이 연기된 원산 갈마 관광특구의 내년 4월 개장을 앞두고 북한은 상당히 초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차량 석대 등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승인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와 아일랜드 구호단체의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최근 인도주의 지원단체에 대한 면제 승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보건기구 WHO와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에 허가된 북한 반입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WHO가 승인받은 물품은 토요타의 세단인 캠리 하이브리드 1대와 SUV인 랜드크루저 2대로 각각 46,000달러와 10만 달러 가량입니다. 앞서 WHO는 지난달 27일 질병 예방 백신 장비 등 43개 품목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3일 만에 차량 3대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토요타의 랜드크루저가 북한에 불법 수입됐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번엔 같은 차종이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WHO 측은 반입된 차량들은 자신들의 업무에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북한의 농촌과 도시의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해 곡물 탈곡기와 트랙터 등 72,300달러어치 물품과 수질 개선 시설 등을 위한 장치 94,200달러어치를 승인받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9월 한 달간 8건의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허가했는데 이는 3건이 허가된 8월과 4건의 7월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전반적인 면제 승인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허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북 물품 반입 승인은 모두 21건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차관은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지난달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한일 갈등이 있더라도 미한일 상호 방위 통합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미국의 역할은 한일 간 이견을 해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이 상당히 발전한 만큼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선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던 북한 고려항공의 평양 마카오 직항 노선이 최근 주 2회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카오 국제항공 운항 정보와 항공기 운항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평양발 고려항공은 지난달 27일 마카오 운항을 시작한 이후 1일 다시 마카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또 이 노선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며 첫 운항을 시작한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모두 9차례 운항 계획이 안내됐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고려항공이 8월부터 평양 마카오 직항 노선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후 지연되다가 최근 마카오 민간항공청이 이 노선의 운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 수감자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가 1일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3명이었던 탈북민 수감자 수는 2016년 135명, 17년 144명, 또 2018년 149명에서 올해 상반기는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해마다 형기 만료로 출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감 사유는 마약 관련 범죄가 157명 가운데 5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강간과 폭행 상해가 각각 10%, 살인 7%, 절도와 강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